여러 가지로 써보려면 우선 기본자를 먼저 써서 보여드릴게요. 세로선, 가로선, 이응을 쓰고 가로, 세로를 쓰는 후를 썼어요. 이게 기본자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자음 부분이에요. 자음 부분에서 선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선이고 얘도 선이고 얘도 선이고 얘도 선이에요. 선이 4개가 있네요. 선이 4개가 있다는 건 4가지로 강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가지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로선을 길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후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세로선을 쓰고 가로선이 길게 나가서 이런 후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은 세 번째로 강조해 볼게요. 후를 정상적으로 쓰고 가로선이 길게 쓴 후를 써봤어요.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선이 되겠죠. 네 번째는 첫 번째 세로선, 가로선, 이응까지 쓰고 얘도 똑바로 썼지만 마지막에 네 번째 얘를 길게 쓸 수 있어요. 4가지로 변형이 됐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자음뿐 아니라 모음으로 이루어진 부분들 아니면 선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모두 길이를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줄 노트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안에만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캘리그라피는 이 기본 선을 위아래로 아니면 양옆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서 세로선이 길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을자를 써서 리을이 옆으로 길게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캘리그라피의 변형이에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이번에는 아자로 보여드릴게요. 받침이 없는 글자들이 때로는 더 쉬우실 수 있어요. 기본 아자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이 정도 되는 글자지만 여기에서 선을 보시면 세로선 1개와 가로선 2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씨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응을 쓰고 세로선을 길게 한 다음에 아가 들어가는 형태로 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응을 쓰시고 가로선이 긴 아를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런 선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선에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자도 이렇게 길게 내려올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로만 길게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로선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가로선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모두 충족을 했죠. 그래서 세로선과 가로선을 늘려주면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밤에 볼 수 있는 달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달자는 기본 글자는 이렇게 쓰지만 여기에서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은 디귿이나 리을의 자음들을 여러 가지로 변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음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음은
첫 번째는 세로선, 두 번째는 가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귿에 세로로 길게 내린 선과 가로는 짧게 리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가 길게 쓴 달자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을은 정말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리을로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리을을 쓰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의 리을을 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옆으로 리을을 쓰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한 글자를 변형하는 방법은 자음을 변형하는 방법과 모음을 변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음은 세로선과 가로선을 늘려주는 거, 그 다음에 받침을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봄자를 한번 써볼게요. 봄의 봄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변형할 수 있어요. 기본 글자는 봄자는 이렇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비읍을 여러 가지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오자에 세로선을 늘리는 방법, 오자에 가로선을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미음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가 있겠죠. 먼저 차근차근 해볼게요. 이외의 비읍은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고 일단 세로선의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봄자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는 가로선을 한번 양쪽으로 한번 늘려볼까요? 오, 팔 벌려서 다 누구를 끌어안는 듯한 모양의 봄자인걸요. 그 다음에는 가로선인데 오른쪽으로만 쭉 길게 뻗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어떤 글자가 올 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초자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초봄이라고 하면 초자와 봄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초자가 있고 봄자가 이렇게 멀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초봄처럼 느껴지지 않고 초자가 있고 봄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단어에서는 두 개가 서로 엄마와 아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밀착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는 왼쪽으로는 선을 늘리지 않고 오른쪽으로만 선을 늘려서 강조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팔을 길게 뻗어볼까요? 오른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에 다른 글자가 붙기 때문이에요. 봄이 왔어요. 이렇게 할 때 봄이가 한꺼번에 붙여야 봄이라고 읽혀지겠죠. 그랬을 때는 왼쪽으로만 길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음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비읍을 썼고 미음에서 가로선을 길게 늘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음에서 세로선을 길게 늘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길게 늘리는 거. 선이 있으면 다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감자와 운자, 국자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역을 쓰고 세로선을 길게 쓰시고 밑에 똑같이, 이번에는 가로선을 길게 쓰시고 밑에 똑같이, 마지막은 모음은 변형이 끝났고 받침 미음에서 길게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운자는 구름, 운자, 구름을 뜻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이 두 개예요. 세로선, 가로선 두 개인데요. 가로로 길게 늘려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때로는
세로로 길게 늘려서 니은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세로로 길게 쓸 수도 있지만 가로로도 길게 얼마든지 늘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밑으로 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니은이 굉장히 자유롭죠. 반듯하게 가거나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니은이 들어가는 글자가 나오면 변형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역도 마찬가지예요. 기역도 참 활용하기 좋은 글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초성에 기역이 있고 모음이 있겠죠.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고 밑에 받침이 있는데요. 초성을 써주고 가로선은 길게 간 기역과 가로선은 그대로 가고 세로선이 길게 간 기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받침을 길게 한번 늘려볼게요. 기역의 세로선의 기역을 길게 늘려봤어요. 그리고 가로선의 기역을 길게 늘려봤어요.